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방산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출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배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이봉근 수출혁신센터장 그리고 저희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송 기자. 벌써 네. 올해에만 해외 방산 수주 금액 최고 기록을 2번이나 갈아치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지난 1월이었죠. 올해 시작과 함께 이 LIG 넥스원과 이 한화시스템은 아랍에미레이트 방산업체와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이죠. 폴란드 정부와 10조 원이 넘는 방산 빅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현대로템과 또 카이 그리고 한화 디펜스의 수출 물자와 수출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최종 계약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 올해에만 2번이나 방산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국내 방산 물자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이 폴란드 방산 물자를 대체할 가성비가 높은 무기를 찾던 중에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대량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국산 무기는 미국과 같은 방산 선진국의 품질과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러브콜이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최근 미중 갈등 상황이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이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정세가 이어지면서 방산 수출 규모를 더 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방산 수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수출 규모가 72억 5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9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2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세계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방산 물자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귀에 꽂힙니다. 센터장님, 이 지금 해외에서 우리 방산 기술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가성비는 아무래도 그 같은 그 획득 비용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티롤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롤이 가능하다. 지금 뭐 그 외에도 뭐 우리 무기 체계가 검증이 됐다는 사실은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와 동시에 지금 후속 운영 체계가 우리가 좀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후속 운영 체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선은 그 후속 운영 체계라고 하면은 주장비, 본장비가 납품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30년, 40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리 부속품, 스페어 파트, 그다음에 지원 장비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사, 그다음에 정비사 등의 이제 교육 훈련도 같이 뒤따라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야만 토탈 솔루션이 되는 것이고 고객이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사실 F-50 항공기 3J 항공기를 상당히 많은 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보통 30년 내지 40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항공기를 네. 자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타 세계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장점, 즉 단종품에 대한 걱정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수리 부속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폴란드 다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 지금 이집트 쪽입니다. 네. 예, 이번에 우리 공군의 이제 공중 고개팀이죠. 블랙 이글스가 이집트 에어쇼에서 피라미드 위를 처음으로 비행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습니다. 비행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의미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저도 이제 그저께 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 현지에 저희들이 F-50 항공기를 가지고 이집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경쟁 입찰이죠. 예. 이번에 군관민 팀 코리아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 저희들 TOCP 블랙 이글 에어 데몬스트레이션 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최초의 고개 비행을
이집트의 공군 실버스타즈와 함께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예. 사실상 안정성과 그다음에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7대 불가사의 세계문화유산 상공에서 펼칠 수 없는 그런 공연을 이집트 정부 당국이 허가를 해준 거죠. 예. 반증하는 거는 바로 F-50 항공기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집트 언론 매체들이 참여를 해서 보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군사령관 이외에도 3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하셔서 예. 일반 그 민간인들과 함께 상당히 성대한 그런 에어쇼를 펼쳤고요. 저희들을 F-50을 가지고 지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카이 입장에서는 에어쇼 전과 후가 상당히 다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큰 홍보 효과도 저희들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F-50이 이집트 시장에서 펼치고자 하는 수출 전략에도 상당히 큰 어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집트로의 어떤 수출이 한층 더 지금 가까워졌다,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집트 쪽의 방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우리가 이 시장을 노리는 겁니까? 이집트가 지금 현재 항공기 보유 대수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900대 이상을 보유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체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또한 시작은 수십 대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 규모가 100대, 200대까지도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다음에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이집트를 더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될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가 이번에 수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뭐 다른 아프리카 시장으로도 또 추가 진출도 노려볼 수 있고 그런 건가 보죠? 맞습니다. 이집트는 저희들이 아프리카 중동 시장에 있어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 지금 2024년, 2025년도에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저희들이 F-50 아프리카 스탠다드 버전을 개발을 해서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저희들이 F-50의 기지로서 삼고자 노력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본 대로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면 송 기자, 사실 다양한 수출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릴 거잖아요. 앞으로 수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세계화 영향으로 이제 자국의 안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각국이 군사비와 또 무기 거래량은 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이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과 또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사업, 그리고 노르웨이의 K2 전차 등 이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수출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데요. 카이를 비롯해서 한화나 뭐 현대로템 등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경우 이 성능과 가격, 또 신속한 공급 능력이라는 삼박자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한 올해 방산 수주 규모는 최대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방산 수출 세계 5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센터장님, 이렇게 이제 폴란드랑 뭐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넘어서 그 이후에 또 노려보시는 시장이 미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인데 여기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T-50 시리즈 항공기를 개발할 당시에 최종 피날레를 그 미 공군, 미 해군 사업에서 저희들이 고등훈련기 또는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초에 저희들 파트너죠. 미국의 락히드 마틴하고 같이 티밍 어그리먼트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고등훈련기 또는 전술훈련기 또는 경공격기 시장에 저희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에 1000대 이상의 F-50 시리즈 항공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폴란드의 48대 수출 계약 성사, 그다음에 이집트에서의 저희들 큰 에어쇼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와 같은 저희들이 목표가
더욱더 확신이 돼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들을수록 뿌듯하고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마지막으로 사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갖는 한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고 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좀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이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이제 방산 물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이 방위산업은 무기 체계 기획부터 또 개발, 생산, 운영까지 약 20-30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이 국제 공동 개발 사업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현지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방산 호재도 단발성에 그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국가 간 절충 교육과 또 금융 지원 등 이 수출 상대국별로 맞춤 지원 전략을 통해서 유연한 수출 전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국내 방산 기업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 노력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방산 수출 지원 체계가 조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산 수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성을 높여서 체계적으로 수입국별 또 무기 체계별 맞춤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네.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센터장님 지금 뭐 외교 역량이나 뭐 현지화 전략 뭐 다양한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력 측면에서 이제 뭐 필요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금 환경이나 연구 개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항공우주 쪽은 대한민국이 후발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성과를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메인 플레이어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근간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 자체 기술이 이제 근간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들 잠재 고객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또 저희들보다 또 후발 국가 되겠죠. 따라서 이 후발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런 가려운 곳을 저희들이 긁어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안보 환경에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로마 격언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재 고객 국가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은 전쟁 준비 태세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 이봉근 수출혁신센터장 그리고 저희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